좋습니다. 근데 말대꾸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줄이겠습니다. 얘기 좀 하게 내버려 두실래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너 끝까지 그럴래? 의자가 좀 불편하네. 불편하신가요? 네. 넘어지지 않을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불러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MBC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JTBC로 떠나실 때도 어떤 고민은 많으셨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당시에는 중편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던 시점이기도 했고, 떠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믿는 정론의 저널리즘을 제 의지로 실천해보고 훗날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최종적으로 방송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고민은 당연히 많았을 것이고, 자칫 이러다가 내가 쌓은 명성이 손석희인데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닌가 뭐 등등의 고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마음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때는 뭐 여기 MBC 동료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그때 계셨던 분들은 뭐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방송하기가 좀 그렇게 쉽지 않았던 시기였고요. 또 시선집중은 제가 했던 방송 중에 유일하게 앞에 제 이름이 붙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그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이름 붙이는 거. 근데 라디오에서 그 당시 폴리시가 전부 앞에 이름을 붙이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손석희 시선집중이 됐는데 그 당시에 뭐 13년을 했던 때였고, 그리고 이제 시선집중이 요즘도 뭐 MBC 라디오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먹여 살린다고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김종배 씨가 잘 하니까 제 밑에 있던 친구인데 근데 그 당시 시선 집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상, 그런 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고 전 뭐 자화자찬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방송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아나운서들 다 그렇죠. 자기가 그만큼 다 바쳐서 한 건데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 끝에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다만 이제 그러면 떠나서 하는 JTBC에서 하는 방송은 제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분상으로 볼 때도 그걸 제일 우선시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마지막 멘트도 아까 여기 나왔습니다만 그 뜻에서 한 말이었고, 만일에 거기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뭐 또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겠죠. 네. 그래서 늘 그때 JTBC 가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몸과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 나 여기서 책임질 수 없으면 나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근데 뭐 JTBC 우리 후배들이 또 굉장히 열심히 잘 해줬고 잘 따라줬고, 그래서 나름 책임질 수 있는 방송을 했다고 생각은 해요. 뭐 저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는 생각한 것만큼 그래도 조금 모양은 떨고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10점이 만점이라면 어느 정도의 마음으로 떠나셨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죠. 네. 앞일이니까 알 수 없는 일인데 그냥 한 가지만 확실하면 되니까 해낼 수 없으면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만 했으니까. 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6년 4개월 동안 JTBC 뉴스룸을 이끄셨습니다. 단순히 뉴스 진행만을 한 것이 아니라 편집권, 인사권, 예산권까지 가지고 모든 책임을 졌던 아마 전무하고 후무할 것으로 보이는 역할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손석희 저널리즘의 기준을 4가지를 두셨습니다. 예. 균형, 공정, 팩트, 품위. 뭐 시청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지켜졌다고 보입니다만 최종 책임자로서 이 4가지 중에 아니 그 못 지켜서 사과한 적도 많아요. 그런가요? 네. 전 팬이니까요, 저는. 네. 예. 그 4가지 중에 야 이거 힘들었다. 가 예. 있다면 다 중요한 가치니까요, 언론에 있어서. 그 4가지가 다 힘들죠, 사실. 그 이제 그 무슨 뜻이냐면 팩트야 뭐 더 말할 나위 없는 거고, 공정은 균형과 공정이었잖아요. 균형은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균형. 네. 그 공정은 이해관계 속에서의 공정.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 지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상식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상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고, 매일 힘들죠. 품위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경쟁 체제가 워낙 이제 심하니까 좀 선정적이라든가 흥미 위주 뭐 이런 뉴스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때문에 그 후배 거기 부장이 제가 취임한 날 저한테 물어봤을 때 4가지 기준이 뭐라고 물어봤을 때 그 3가지는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냥 술술 나왔는데 마지막에 하나를 그 품위를 추가시켰어요. 네. 근데 그것도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뭐 뉴스룸도 경쟁해야 되니까, 그죠? 네, 경쟁하다 보면 어떤 때는 조금 흥미 위주의 아이템을 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되니까 편집 회의에서 그래 그거 뭐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거 낼까 그러면 어떤 부장이 저한테 그건 품위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할 말이 없죠, 그러면. 네,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게. 근데 나름 이제 예를 들면 뭐 여기 김현정 작가도 와 있지만 앵커 브리핑에서 많이 그걸 좀 만회해 보자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예. 결국 뭐 저널리즘의 기준은 모두가 어려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무엇 하나 쉽지 않았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원래 정리는 제가 하는 게 직업인데 그런가요? 좀 어색하시죠? 듣고 있자니. 굉장히 얘 뭐하나 막 남한테 정리당하니까 제가 굉장히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고 뭐 그러네요. 영광이네요. 이러고 언제 해보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본래적 의미의 저널리즘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것은 합리적 시민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이 글을 쓴 지가 몇 년이 지나기도 했고요. 예. 근데 당시 글을 쓰셨을 때보다도 어떤 낙관보다는 극단적인 진영 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런 낙관적인 시각은 유효한 거라고 봐도 되는지요? 그 질문은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늘 보고 있으니까. 근데 못 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예. 원래 이제 뭐 여기 극단적인 진영 논리라고 하셨지만 그런 건 금방 보이잖아요. 예. 근데 보이니까 지배하는 것 같죠. 세상을. 예. 또 일정 부분 그렇기도 하고. 네. 예. 근데 안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안 보이는 부분이 훨씬 더 크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안 보이는 부분을 믿자고 하는 말이고, 냉정하게 보면 결국 마지막에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낙관적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거는 낙관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실이에요. 예, 그렇게 믿죠. 좀 억지로 부려서 얘기하자면 아니 그렇게 안 믿으면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뭘 할 수 있지 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뭐하러 존재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이 결국 세상을 움직이고 바꾸는 것은 저는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할 게 없죠. 할 게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번 감히 뭐 덧붙일 말이 없네요. 네.